자,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의 실수화를 보실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에는 눈, 코, 입, 눈썹 등의 다양한 부위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부위를 별도로 수치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눈은 지금 2개잖아요. 그럼 눈은 2, 코는 1, 입술은 1. 이 각각의 영역별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텍스트 데이터의 실수화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ack of words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어의 빈도수를 카운팅 해가지고 단어를 수치화하는 단어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카운트를 세려가지고 숫자 값으로 변환을 해서 각 위치별로 몇 번 발생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눈, 코, 1, 2 이런 형태로 각각 맞춰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한다? 텍스트 데이터 실수화 중인 카운트 기반의 실수화라고 한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back of words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빈도수만 세려봤더니 자주 발생하는 단어는 물론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관점에서 각각 문장 관점에서는 이 빈도수 가지고는 중요한 의미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전체의 빈도수와 그리고 각 문단의 빈도수에 대한 중요도를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즉, 문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빈도수에 대한 의미를 더 높게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TF-IDF라고 하는 문자 기반의 실수화 기법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의 빈도와 역 문서 빈도를 사용하여 문서 단어 행렬 내에 각 단어들마다 중요한 정도를 가중치로 수치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TF-IDF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서 단어 행렬은 지금 양쪽에 있는 요 형태로 표현된 것이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이 전체 문서가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책 한 권에 첫 문단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각각 문단별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언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한 번, 좋아요라는 단어는 첫 번째 문단에서 한 번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고요. 언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각각 문단별로 중요한 것들은 알겠어. 근데 전체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뭔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각 특정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TF-IDF 기반의 수치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TF-ID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값이 낮으면 중요도가 낮은 것이고요. TF-ID 값이 높으면 중요도가 높은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뭐다? 문단, 즉 더 작은 그룹에서에 대한 출현 빈도수에 대한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는 방법이 우리는 TF-IDF 기반의 실수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들 논문 작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논문 작성하신 것들을 올렸어. 그럼 논문 대한 일치율 조사하잖아요. 그때 이런 TF-IDF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의 실수화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클론의 코드 벡터라이저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고, 자, 먼저 하나의 책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문단이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해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함수를 생성을 하고 실제 피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보시면은 카운트 벡트라고 해가지고 보캐블러리라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방금 우리의 책에 있는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각각의 숫자를 세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요게 카운트 벡터라이저 기반의 텍스트 변수의 실수화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단어와 숫자 값으로 있는 정보들을 문서 단어 행렬로 변환하는 함수가 우리는 toArray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레이 형태의 각각의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했고요. 자, 여기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하나 오타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벡트 닷.get 피처 네임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카운트 벡터로 좀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성만 먼저 반환을 받아온 변수를 여기다 담고요. 이 값을 속성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문서 단어 행렬로 만들어 놓은 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위해 가지고 속성 값을 먼저 끄집어냈고 그 어레이를 변환된 벡터 값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었더니 어때요? 딱 보기가 좋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발은 첫 번째 문단에 한 번 나왔고요. 과정은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개발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DTM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객체에서 toArray 해가지고 던질 때 트랜스폼 할 때 단어를 이제 입력 값으로 주게 되면은 그 위치 값으로 이제 변환해서 리턴 값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TF-IDF에서 이제 볼 거예요. TF-IDF에서 볼 거고 TF-IDF는 사이클론의 TDIF 벡터라이저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셋은 동일한 앞서 코퍼스라고 만들어 놓은 변수에 있는 문장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간단해요. 먼저 객체에 TDIF 벡터라이저라는 함수를 쓸 수 있도록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피팅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버케블러리라는 파라미터 아규먼트에서 이렇게 변환된 단어별로 수치화된 값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어레이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각 문장별로 어떤 수치 값으로 변환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했었을 때는 각 문장에 발생한 빈도수 기반이었는데 다른 값으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전체 문장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각 문단 전체 문서 관점에서 대한 비율과 문단에 있는 수치에 대한 중요도를 같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숫자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랜스폼 시켜가지고 그 결과값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을 했더니 이렇게 DTM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카운트 기반하고는 좀 더 다른 수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에 또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의미 기반의 인베딩 기법인 워드 투백이라든지 GPT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제 발전해 나가시면서 이런 알고리즘들도 이제 기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많이 오픈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